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예. 이 모스탄 대사 문제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모스탄 전 대사, 지금 현재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하고 있는 이 모스탄 교수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을 했고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했다고 경찰 자체가 밝혔어요. 그런 조치를 우리가 했다. 이게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표현인가요? 우선은 뭐 행정적으로 하는 그 단계를 밟는 거고 네.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려면 한미 간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 단순히 이게 뭐 반드시 또 추가적인 수사를 한다 그런 차원으로 보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모스탄 대사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모스탄 대사가 뭐 외국에서만 하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게 들어오시게 되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에 뭐 아무 조치를 안 하면 마치 그게 인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부 측에서는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최소한의 액션은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뭐 체포다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션을 했는데 한미 관계를 고려해서 뭐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더 발전하지 않는 단계에서 그 정도로 무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뭐 진짜가 있나 이런 좀 그 확산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그런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고발된 사건이라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세한 수사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예. 모스탄 대사를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네, 이렇게. 저는 뭐 그렇게 네. 보진 않아요. 네. 뭐 모스탄 대사 전 대사가 뭐 본인이 미 국적자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의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발언을 한 뭐 국제적인 어떤 외국에서 일어난 현상을 우리나라 법률로 그거를 물론 이제 관할은 있어요. 그게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 예. 관할은 있는데 그래도 수사를 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거를 뭐 우리 예를 들어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뭐 여기 대한민국 법률로 해가지고 적용되는 이 국내에서 무슨 발언을 했는데 외국과 관련해 가지고. 네, 네. 그러면 그 외국에 가가지고 또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체포를 받고 수사를 당하고 했을 때 우리나라 외교부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게 거꾸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그 단순히 국내법적인 문제로 될 수가 없어요. 외교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그 외교부의 어떤 개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행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그 소문의 확산을 저지한다는 차원으로 그 전 스텝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스텝 정도는 간다. 예, 예. 자, 뉴스타파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봉지욱이라는 인물이 있죠. 뭐 여러 사건에서 이름이 가끔 나왔었죠. 과거에도 뭐 사건들 중에 여러 명 거명된 적이 있는데 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이 출연을 해서 우파 진영을 상당히 비난도 하고 모스탄 대사도 비난을 하면서 그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스탄 교수가 12일 오후 2시,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네요. 12일 오후 2시에 한국에 도착한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김어준 방송 같이 시청자가 적지 않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이게 이제 알려지고 나서 이게 8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8일 또는 9일로 이 방송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민경욱 전 의원이 어제 무슨 소리냐, 모스탄 대사는 12일에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예 딱 잘라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봉지욱이 뭘 기준으로 했는지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이제는 그 여권의 기자가 돼버렸잖아요. 여권의 기자. 예. 예. 야권 기자와 여권 기자는 또 다른데, 네. 야권 기자에 비해서 여권 기자는 정보를 많이 접수하는 그 접수처가 많이 생기죠. 네. 채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뭐 이런 걸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했다
있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가능성 정도지 확정적으로 뭐 그런 비행기 티켓을 끊었느냐 뭐 이런 그 수준까지는 안 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모스탄 대사하고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뭐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셨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경욱 전 의원의 말에 저는 신빙성을 높게 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12일에 한국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한국에 오지 않으리라고 보여져요. 근데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뭐 이게 그 허위 사실을 말했다기보다는 뭐 돌아다니는 정보 중에 하나를 지득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자기가 모스탄 교수가 12일에 온다 그랬는데 그게 안 오면 좀 뻘쭘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 설명도 기가 웃겨요. 뭐냐면 왜 모스탄 대사가 그러면 오느냐 하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올 것이다. 그거는 뭐 그렇지는 않고, 네. 예, 그거는 이제 뭐 그런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을 그 전에 본인이 모스탄 대사가 발언한거나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한거나 보면 제가 볼 때는 민경욱 전 의원이 뭐 가장 여기에 대해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스탄 대사가 저는 그 12일에 오지 않는다는 그런 민경욱 의원의 발언을 더 신뢰합니다. 예. 오늘 오후 2시가 되면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봉지욱이 또 본인이 오늘 오후 2시에 모스탄 대사가 도착한다고 했던 그 발언 자기가 뭐 확인한 정보가 잘못 알려졌다든가 그래서 모스탄 대사에 대해서 뭐 자기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의도는 없었다든가 변명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이 모스탄 대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아마 한국에 오지 않는다 이렇게 공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의 입장이 정확하다고 보는데 이제 오지 않으면 사실은 뭐 체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논란이 그 자체가 될 필요가 없고 아까 이제 수사 단계에서도 어떤 단계에 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게 애초에 고발할 때 자유대한호국단이 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모스탄 대사를 고발했거든요. 근데 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제 보수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왜 모스탄 대사를 그러면 고발했느냐? 이재명과 관련된 과거 사건, 성범죄 관련된 사건 이거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왜 했느냐니까 알려지기로는 그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려고 했다. 예.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사실관계가 진실한 사실의 적시인지 허위사실의 적시인지를 일단은 무조건 수사기관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진위 여부는 판명되지 않냐 이제 이런 차원으로 고속 고발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글쎄 그 아무래도 뭐 그 한미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논란이 되는 이재명의 청소년 시절 성범죄 관련된 부분에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으면 이 사실관계 모스탄 대사라도 내부적으로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을 경찰이 하는 게 그건 확인은 가능합니까? 모스탄 대사 꼭 수사를 안 하더라도 아니면 그 대상자를 반드시 수사해야만 그 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꼭 그 피의자를 조사를 하는 게 네. 필수적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그 전에 재만 사정을 미리 수사할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피의자를 부르는 거죠. 다 수사해 놓고 대표적으로 뭐 정치인 수사나 이런 것들은 그 주변부 사전 조사는 다 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정치인 불러가지고 뭐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이렇게 그다음 뭐 구속영장을 뭐 치든지 아니면 기소를 하든지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사전에 수사를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 수사를 하려면 모스탄 대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뭐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다 그래서 뭐 내가 그거 했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그 순수하게 변호사로서 이런 수사의 절차나 단계로만 따지게 된다 그러면 적극적인 그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상황까지 먼저 봤습니다. 모스탄이 10일 입국한다고 사실상 지금 일종의
확인되지 않은 거짓으로 보이는 뉴스타파 기자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함께 다뤄봤습니다. 내란 특검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내란 특검팀이 조사를 하는 대상자 중에 지금 국회의 계엄 해제와 관련된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국회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데 그걸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조경태 의원과 김혜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을 불러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뭘 조사하는 것이라 봅니까? 이게 내란죄가 저는 법적으로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거기서 수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수사 방향이 크게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요. 첫째,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던 사람.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던 사람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재판을 받고 계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지금 수사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고 셋째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던 사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군인이 아닌데 어쨌든 관련이 돼 있는 사람 그룹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상민 장관이나 그 한덕수 총리나 그 국무위원 그룹이 있고 네. 그리고 정치인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제를 그 비상계엄의 해제를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 요 갈래가 또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느냐거든요. 네. 국회 기능에 장애를 일으켰느냐. 그게 사실은 군인들이 그 국회에 진입한 그 부분을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느냐. 네.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건데 근데 지금 이상민 장관이나 아니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 표결에 대해서 방해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국회의원들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특히 원내 지도부 그 상황에서 그 내란죄의 그런 그 중점 사안이라고 보는 비상계엄의 해제 국회의 표결을 방해했느냐 요걸 보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 군인들과 국회의원들이 법리적인 쟁점이 유사한 거예요. 군인들도 국회의원의 그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느냐. 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원내 지도부가 비상계엄의 국회의 그 해제에 대한 표결을 방해했느냐. 요 갈래로 지금 보는 거라서 지금 이상민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 국무위원 그룹하고는 법리가 약간 달라요. 네. 법리가 약간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이나 김혜지 의원은 그 표결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했으니까 수사선상에서 벗어나서 참고인 신분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또 국민의힘의 의원이었으니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의원들한테 어쨌든 동일한 어떤 통보나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그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라, 당사로 와라, 어디로 가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본질적인 조사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제 이제 조경태 의원이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단히 밝혔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내란이라고 일단 규정을 해놓고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그날 새벽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뒤에 하는 얘기는 해석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 저 말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의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본인은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경태 의원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저번에 이제 그 토론회에서도 예. 전당대회 토론회에서도 본인이 어떤 우리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동지라고 생각을 눈꼽만큼 또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오히려 더 민주당의 이런 태도보다 더
강하게 우리 당내 동지들을 뭐랄까 죽창으로 도륙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어떤 그 정도 느낌이 드는 메시지를 지금 발산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하고 한 당에 내에서 과연 그 같은 당원으로서 같은 어떤 그 정당의 멤버로서 같이 갈 수 있는가라는 저는 근본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 김문수 후보님도 뭐 메시지를 냈어요. 중앙당 윤리위에 회부를 하라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조경태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를 했어요? 회부를 하라라는 회부하라고? 예, 페이스북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같은 동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도 조경태 의원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갈 수 없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 입으로 그 선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해서 저렇게 사실상 사법적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세력들을 단죄하겠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이 한다? 그러면 이게 적인가요? 아군인가요? 자, 그 장면을 우리가 저 말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네요. 예. 자, 그런데 앞서 다시 좀 돌아가면 국회 계엄해제에 어떤 입장을 보였느냐, 표경 관련해서 계엄 해제를 방해했느냐 아니면 방해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내란 특검팀이 살펴본다고 했는데 타겟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란 특검이 볼 때 추경호가 타겟입니까? 누가 타겟입니까? 아무래도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리더였으니까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차적인 타겟은 맞아요. 근데 두 번째로 그 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추경호 전 대표가 하고 그거를 이제 의원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 알리는 과정에 관련돼 있는 원내 지도부도 이제 2차적으로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그 원내대표 지도부 그 정도가 어떤 그 사정거리에 들어있는 내란 특검팀이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그런 현역 의원들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내란죄가 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입장인데 수사나 이런 거가 굉장히 좀 우리가 문재인 적폐 수사도 제가 한번 경험해 보면 만만치 않게 들어오긴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수사든 검찰의 수사든 특검의 수사든 정치인을 구속시키는 게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는 게 최고의 성과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내란 특검팀도 생각하고 있을 거고 특히나 이제 그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 이런 사람들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을 구속시킨다. 이게 가장 본인의 어떤 예를 들어 검사로서의 커리어 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시그니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명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군인들이나 아니면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에요. 국무위원이라고 하지만 이미 전직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현직이지 않습니까? 야당 국회의원은. 그래서 만만치 않게 이게 들어올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본격화될 것 같은데 이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혐의가 적용된다면 어떤 건가요? 내란 동조 이런 건가요? 어떤 혐의가 사실상 적용이 됩니까? 내란 특검이 적용하려는 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인들하고 같은 선상에 있어요. 군인들이 지금 적용되는 그 혐의가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거잖아요. 네.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 그래서 국헌 문란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군인들은 이제 상당 부분이 구속이 됐고 일부는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셨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그 비상계엄에 따른 의결을 방해했다라는 그런 같은 논리가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논리상은 이미 그게 군인들하고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이 법리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 제가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던 사람 그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김영현 전 장관 그리고
비상계엄 표결 그 과정에서 국회로 진입한 군인들 그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는데 이런 국무위원 그룹과 국회의원 그룹은 구속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그리고 군인이 아닌 사람 중에 이상민 장관이 최초로 이게 구속이 돼요. 네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머지 사람들 예를 들어 뭐 한덕수 총리나 다른 뭐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뭐 다른 국무위원 또는 국회의원 민간인들까지도 이게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발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체포동의안을 뭐 넘어오게 되면 뭐 당연히 우리가 의석이 없어가지고 그 불체포 특권으로 방어가 안 돼요. 그리고 설사 방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계속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서약서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방어가 쉽게 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예 뭐 표결 때문에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굉장한 좀 바로미터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어떤 그런 또 고비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법리상으로는 이제 좀 새로운 그 단계로 지금 수사기관이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 내란 특검에 지금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간엔 직접적으로 비상계엄 관련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초 아는 분, 그다음에 군인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국민의힘에 미칠 파장이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일정 국민의힘 내부의 와해 작업이 정치적으로는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 정청래 같은 인물은 아예 이제 국힘 해산, 정당 해산 주장하고 있는데 이 내란 특검의 이 수사, 정당에 관한 이 야당에 대한 이 수사가 미칠 파장 문제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내란 특검 자체는 보수 진영에 크게 뭐 어떤 악영향을 줄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예. 내란이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 물론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분도 있는데 그건 조경태 의원의 어찌 보면 민주당스러운 의견을 표명한 거고 예. 그 외에 뭐 우리 그 보수 진영의 주류에서 이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 주류의 어떤 단일 대우를 깨뜨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뭉칠 수도 있고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더 뭐 45명에 대해서 뭐 징계안을 냈다 그러지만 이 45명이 어찌 보면 뭐 그게 오히려 거꾸로 영광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보수 진영에 뭐 악영향을 미치거나 단일 대우를 붕괴시키거나 뭐 그러진 않는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김건희 특검이 더 사실은 좀 그 보수 그래요? 진영을 붕괴시킬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김건희 특검은 그 이전 그 윤석열 전 정부에서 약간 누가 특혜를 받았나 여기에 초점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대통령과의 거리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특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뭐 사실 거기에 소외되는 거잖아요. 특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거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친소관계에 따른 소외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김건희 특검이 만들 그게 우리 주류를 단일 대우화 시키지 못하고 그거를 약간 붕괴시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을 오히려 좀 저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내란 특검의 국민의힘 관련된 수사를 중심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